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또다시 우하향을 양시장 모두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900선이 또다시 지금 이탈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던 코스닥 역시 갑작스럽게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들도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종목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하나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후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주시고 또 종목 상담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성학의 장중일기로 먼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홍성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지금 시장이 조금 안 꺾일 것처럼 버텨주다가 코스닥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한 2시경부터 또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점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한 2주 동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병 이상설이 전혀 사실 무근으로 이제 연휴 동안 밝혀졌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최근 한 2주 동안 뭐 남북 경협주들, 방산주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들이 전개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소멸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일부분으로 관세 1조 달러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함에 따라서 재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또다시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하락을 주말 동안 가져왔고요.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오전에 그대로 전이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우리 시장에서 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하락폭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2% 이상씩 밀리면서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졌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진 않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액션을 취한 부분은 아마 이제 11월 대선에 가까이 갈수록 합의점을 찾아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미국의 대응 방안이 굉장히 좀 부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실제 경제적인 어떤 조치들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의 입장이 더 좀 강화된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 지난주 연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시장 재매수 가능성이 높다. 대신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실제 아침부터 좀 급등한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의 불안정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10원이라고 하는 원달러 환율의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121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10원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기관들이 현재 외국인들 한 8,800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13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현선물 간의 그 선물 베이시스인데요.
현재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보이면서 현물이 선물에 비해서 비싼 상태.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의 그 프로그램 매매 차익 거래 매도 규모가 현재 2,800억대를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차익 바스켓 매매가 6천억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기 시작했으나 이내 한 10시까지 빠른 어떤 시장의 되돌림 현상들이 보여졌는데, 이때 나타난 굉장히 큰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불거졌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얘기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된다면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죠. 최근에 그 대중국 소비 관련주로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화장품주들인데요. 화장품 여행주들인데 오늘 생각보다 이들 종목들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렘데시비르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FDA에서 사용 승인을 해줬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오늘 아침부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급격한 시세 전개 현상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미셀부터 시작해서 한 종목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 코로나가 아닌 정상적인 다른 부분을 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바이오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재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홍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의 시장을 끌어가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거의 동참하는 힘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호재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에 대중국 관련주들은 재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 공세가 펼쳐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시세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중요한 가격대, 삼성전자의 중요한 가격대가 49,100원, 51,200원, 5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만 원 이상에서는 개인들이 순매도를 계속 할 거고요. 또다시 5만 원 이하로 내려옴에 따라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또 지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고하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그게 지수의 움직임을 좀 제한시키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안정화시킬 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화되는 게 일상적인 형태인데,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절대적인 하락률은 크진 않으나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국내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움직임을 극히 제한시키는 상황들이죠. 지금 오늘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 현대차, LG와 셀트리온,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이렇게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별 종목들에 대한 매도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오늘 오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났던 반도체 장비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IT 하드웨어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하게 시작됐으나 바이오주의 움직임, 알테오젠이 움직여주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특히 상단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목들의 오후 들어서 종목들의 그 약화되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미치는 어떤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던 어떤 재료들을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강한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들이 밀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밀리는 구간에서 치열한 거래 공방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거래가 완만한 수준에서 가격적인 어떤 조정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거래의 치열한 공방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익이 발생한 종목들을 이미 다 처분을 했다. 그리고 계좌에 남아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다시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손해 보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 매도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처럼 일정한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경우 매도를 하지 않게 되죠. 오늘처럼 이렇게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대밀려 주게 되면 이런 오후 들어서 대밀리는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종목들이나 지수나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좀 빨라지는 현상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보유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표출되면서 매물화되고 그런 매물화되는 것들이 동시적으로 시장의 심리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 물량들이 한꺼번에 출해되고 그 부분이 오히려 시장은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매물에 의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받는 현상들의 그 강도는 변동성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거래 공방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좀 더 안정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전국 1월 우리 구정 연휴 전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월 17일부터 본격화됐던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코로나 지배하에 놓여있던 시장은 렘데시비르가 일단 코로나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코로나는 끝났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당 이상설 이 부분도 해소됐다.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악화될 것인가 악화되지 않을 것인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함수보다 정치적인 함수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승부로 다가갈수록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그런 시장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충격이 그 재료의 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충격을 받느냐 아니면 재료의 크기보다 시장의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작으냐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작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억누른 매물들이 많이 정리됐다. 그리고 종목들이 이 가운데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그동안 재료, 남북 재료, 코로나 재료 등등에 대한 테마성 이슈들 이 시장을 좀 지배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장이 끝나가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다가오는 구간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본연에 대한 내재된 어떤 재료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종목 간에 동일한 업종 내에 있더라도 종목 간의 시세 차별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재료 때문에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 기업 본연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실 그렇게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이시네요. 이로서는. 네. 그렇다면 5월 증시를 조금만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5월 증시 같은 경우에 뭐 격언이 있잖아요.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오늘 아침부터 도배가 되던데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뭐 계절적인 요소들 연초 효과, 연말 효과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단편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내가 시장에 대응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런 중심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에너지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잠재적인 어떤 시장 대기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있었는데 30년 있는 동안 지금 현재 시장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돈들이 넘쳐나는데 이 돈들이 시장에 보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자금들의 성격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자금들의 성격이다. 그래서 여차하면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지금은 다들 주변에서 워낙 좋지 않다, 불안하다, 밀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유가만 보더라도 유가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했는데 유가는 어떻습니까? 최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유가는 18불대, 18.9불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이제 돌입한 상태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는 어쩌면 유가도 러시아와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서로 감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감산 효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 원유 시장에서 수요 공급과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가격은 26불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외 요인이 조금 안정되고 원달러율이 특히 우리 시장은 원달러 중요하니까 원달러율이 1210원대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시장은 본격적으로 치고 달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5월 효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상욱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전문위원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과 만나실지 먼저 여쭤볼게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2014년도에서 실전 매매 정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얼굴이 좀 많이 익혀진 부분들도 있을 테지만 최근에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아침 방송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날에서 이제 상담 방송 이제 3시,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할 텐데요. 여태까지 뭐 방송을 쭉 해보면서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상담 방송만큼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도 공개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 이 월요일과 수요일 날에서는 그 기법 설명과 그다음에 내일장을 또 준비하는 것까지 아울러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요일과 수요일 날 그리고 마찬가지 화요일 날,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출연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서울경제가 빛나는 그리고 3시, 4시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도 많은 것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7998번님의 EWK 들어와 있습니다. 예, 5,648원의 비중이 좀 높아요. 4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뭐 글쎄요. 이제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LNG 관련 중인데 먼저 좀 많이 빠졌어요. 일단 뭐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시장을 잠깐 먼저 언급하면서 넘어가면 이미 현금화 대응하라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월화수 이거 우리나라 이제 휴일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장이 조만간에 폭락이 나올 것이니 단기 조정이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니 현금화 대응을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다면 지금에서는 그렇게 크게 당황할 게 아니고 오히려 빠지는 걸 좀 즐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EWKG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LNG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지금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손절하기 좀 어려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5,648원이시고 그리고 지금 비율이 40%신데 그렇게 엄청나게 물린 건 아닌데 지금 시장이 자, 보세요. 한번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코스피닥보다는 조금 심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좀 전에도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시장은 분명히 빠질 거다.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될 것이고 오후장에서 흔들리듯 5월 6일, 5월 5일 어린이날 끝나게 되면 폭락할 거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많이 빠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조정을 받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 지수가 1840은 깰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깨요. 오늘은 안 깨더라도 5월 6일부터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서도 방송할 때에서 오늘부터 빠질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라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빠지게 되면 1800은 일단 내려가 봐야 되고 1700과 1600을 봐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1600까지 내려갔을 때 EWK가 그럼 과연 여기서 EWK가 지금 여기서 버티겠느냐? 못 버텨요. 이렇게 되면 얘도 더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빠질 걸 생각을 하고 손절을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손실이 너무 크게 되면 손절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5,600원에서 물린 거라면 지금 손실폭이 약 10%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손절을 좀 감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40%시면은 절반만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팔겠다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장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현물로서도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그냥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 주면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WK 듣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고요. 84,400원의 비중 10%, 8만 원 언저리에서 일단 매수를 하시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뭐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마찬가지 시장의 영향을 비교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표역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공략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고 안
받고 나서 오늘에서 얘기했을 때에서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얘네들이 못 올라가면 시장이 빠지게 돼 있는데 저는 빠진다 쪽으로 봤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다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전저점은 깨진다고 봐야 돼요. 깨지게 되면 75,000원과 7만원 쪽으로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버티겠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애매할 텐데 저라면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안 빠지고 있죠. 결국은 괘씸죄에 걸려서 5월 6일서부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종목들이 다 빠진다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게 대형주들이 무너지면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건 이제 하이닉스가 저점을 깨야 돼요. 저점이 깨지고 삼성전자도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제 이것저것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삼성전자 자 이것도 이제 저점이 깨지게 되면 종목들이 이제 개별주들이 많이 빠질 텐데 많이 빠지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대형주보다는 수익률 게임으로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런 잡주 이런 거 말고 IT 부품주에서 좋은 것들 많아요.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을 거고 5G도 있을 거고 좋은 것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들이 이제 많이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굳이 뭐 이걸 하겠다라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얘를 공략하면 되지만 이것보다는 얘가 깨지게 되면 오히려 중소형주의 IT들이 많이 빠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서 그쪽을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률 게임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화 정도 챙겼다가 시장 확인을 하고 어차피 우리나라 내일 쉬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고요. 많이 깨지게 되면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75,000원, 7만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휴일 전에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4989번님 파미셀 1200원에 비중 높아요. 60%. 수익이 좀 나셨는데요. 많이 나셨네요. 예. 자, 한번 파미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기세포 관련 쪽인데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다 무너진다라 그래도 그러니까 코스닥 1000개, 코스피 1000개죠. 대략 2000개입니다. 이게 2000개 넘어가긴 하지만 2000개를 쳤을 때에서 시장이 박살나고 빠진다 하더라도 종목 한두 개는 급등하면서 올라가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다 빠진다 그래서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중에 몇 개는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되면 돈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 종목만 계속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1,200원이시고 비중이 60%신데 1,200원에 굉장히 잘 사셨고요. 사셨고 지금 상한가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으냐면 일단 상한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절반을 파세요. 근데 이탈되지 않으면 분차트를 봐야 되는데 자 분차트에서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서 지금 이탈이 되지 않고 있죠. 이럴 때에서는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이 되면서 밑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57만 주 쌓아놨는데 이게 흔들리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면 되고 안 흔들리면 냅두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서 점 상한가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입니다. 네. 현재 포지션에서는 보유. 근데 이게 참 이 정도 올라가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익 나도 참 고민이 되실 것 같다라는 행복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요. 다음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사라고 시장에서 불리는 종목인데 6,900원의 비중은 15%. 이 종목도 급등을 하기 좀 있는 종목이죠. 네, 일단 뭐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금 거래가 그러니까 과거에 먼저 움직였던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게 되면 앞전에서 거래를 많이 실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증거급 자리가 지금 100% 정도가 되고 있고 일단 회사 내용 좀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회사 내용을 자 현재가 창에서 자 기업 정보를 현재가 창에서 예. 기업 정보를 눌러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특수선박 일단은 뭐 바다모래 채취, 뭐 레미콘, 토목 이쪽 사업을 하면서 일단 뭐 골재 사업 부분도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쪽 바이오 사업 부분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사이언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딱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종목의 흐름을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당긴 순이익도 그러니까 그렇게 딱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우량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봤고요. 시가총액 2,200억 정도니까 뭐 위험할 건 사실은 아닌데 지금 거래량이 말라 있는 게 이게 조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거래가 다시 실리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차트 볼 때에서 이게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짧게 보시면은 차트 흐름이 보지 않는데 모양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장이죠.
시장이 여기에서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면, 그리고 뭐 바이오 부분이 있었어도 전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6,900원이시고 비중이 15%라면 모양도 이쁘고 뭐 나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거래도 말랐고 외국인들도 들고 있고, 그럼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시장이 빠지면 애매하죠. 이게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딱 얘가 안 빠지더라도 다른 애들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럼 많이 빠지면 그쪽 종목으로 차라리 매매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비중이 15%면 절반이라도, 혹은 전량 다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시장이 확인되면, 왜냐면 5월 5일 날 이후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은 버티지만 5월 6일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코스닥 종목들은 60%에서 100%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간 폭의 절반, 그러니까 30, 40% 정도 빠지는 거는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들이 죄다 무너지게 되면 얘도 버티지 않고 좀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차라리 얘를 싸게 사든가, 아니면 좋은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아니면 차라리 제약주를 사더라도 이런 이제 넥스사이언스 이렇게 말고 코로나 이슈로 잘 움직였던 애들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그쪽을 매매를 치는 게 훨씬 더 속 편하고 답답하지도 않고. 근데 요거는 지금 움직일 생각도 없고 거래량도 말랐고 조금 답답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스사이언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동우 팜투 테이블 3,265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이제 강한 이유가 이제 계약이 되게 되면서,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종목을 질문했는데 그 종목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종목 중에서 닭고기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 즉 이제 우리 이제 급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 업종에서 뭐 닭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급식 업체들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니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니커 FNG라든지 하림이라든지 하림 지주라든지, 제가 딱 그 네 종목을 얘기했는데 오늘 그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동우팜 테이블도 관련된 이제 육계 관련주 해가지고 그래서 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한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N자형 상승을 어느 정도 이뤄줬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가격이 3,265원에 비중 10%. 그래 잘 잡으셨네. 맞아요. 전날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고, 찌라시라 그러죠.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도 전일날 차라리 종목을 할 거면 하림이라든지 모양 똑같죠. 그 다음에 마니커라든지, 그 다음에 마니커 뭐 FNG라든지 뭐 이런 쪽 종목을 얘기했었었는데, 이쪽 종목들 지금 뻗어가지 못하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는 거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절반 정도 챙기시고 나머지는 3,500원이 깨지면 또 절반을 또 챙기시고요. 우리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3,400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나머지도 다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닭고기 관련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 얘기 들어봤고요. 프로스테믹스 3,5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같이 또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매수가가 3,500원이시고요. 비중 20%시는데 이거 예전에 좀 사셨다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좀 욕심내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사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3,500원에 요쯤인데, 자, 색상을 좀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요쯤에서 공략을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칠 때 이게 공략을 잘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욕심도 조금 이제 덜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시장이 여기에서 지금 5일선이 꺾였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코스닥이 버티지만 결국 코스피가 꺾이게 되면 코스닥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한다라 그러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랑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모양도 나쁘지 않아요. 올라가 우리 눌림목이라 그러죠.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금 다중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60선 찍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밀리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밀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부분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비중 20%면 지금 정도에서 절반은 조금 그렇고, 왜냐면 벌써 조정을 먼저 선조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000원 정도에 있으면 지금 다 전량 다 매도하거나 많이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5,000원 쪽이 아니고 이미 벌써 선조정을 먼저 미리 좀 받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 3분의 1만 챙기시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조정을 더 받으면 오히려 나머지 3분의 1 정도 챙겼던 부분들을 다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코로나 관련주도 있고 뭐 줄기세포 얘기도 있지만 이제 화장품 관련주 이슈도 있기 때문에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서 이제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다시 뭐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뭐 3주 뒤, 4주 뒤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정받으면 그때서는 더 사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 절반까지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만 먼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프로스테믹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한 종목 더 갈게요. 빅텍 3,300원에 25%인데 이 종목이 희비가 좀 엇갈렸죠 오늘. 그렇죠. 자, 예. 지금 빅텍 그러니까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김정은 그 사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설 때문에 움직였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문에 움직였다가 기대감이죠, 그렇죠?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빠지게 되는 부분들인데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나왔었어도 그러니까 호재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서 아마 저는 빠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전날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거래에 실렸다는 얘기는 빠질 거라는 건데 전날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3,300원이면은 이거 수익이 좀 낮다가 못 정리를 하셨네요. 지금은 오늘 사신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사셨으면은 이거는 잘못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등 주게 되면 꼭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털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올라간 폭에 떨어졌고 한번 반등 나오고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안 해요. 그냥 저라면 다 던집니다. 왜?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하러 이걸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있는 종목들보다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 그러니까 빅텍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종목들은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 사서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대감에 혹은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 주기를 뭐 바라는 마음에 혹은 뭐 이게 빅텍 움직이려 하면은 급변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되고 종목들이 싸지면 공략을 하자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부분들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일단은 뭐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빅텍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6분 지나고 있고요. 월요일 시장 이제 마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현재 1898입니다. 동시호가에서는 또 1896. 오늘 1900 깨고 마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1918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오늘 흐름 괜찮다라고 보셨을 텐데 이게 2시 정도 돼서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이 조금 빠지나요? 지금 이쯤 되면은 보통 움직이는 게 미국 야간 선물 보고 빠지는데 보통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쭉 빠집니다. 빠지는 것도 가파르게 좀 빠지다 보니까 1900선 단숨에 밀고 내려오고요. 수급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오늘 조금 좋지가 못한 게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고요. 지금 좀 방어를 해줄까 기대했던 기관조차도 많은 물량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대단합니다. 1조 6,214억 원입니다. 일일 거래 매수 대금으로는 최근 들어서 또 기록을 경신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물량을 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 3%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네이버만 지금 20만 원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LG화학, LG생건, 현대차, 삼성 SDI까지 모두 빠집니다. 일단은 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다 빠지고요. 2차 전지 관련 LG화학, 삼성 SDI, 테슬라 지난주에 조금 오르다가 또 폭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9만 원은 지키고 있는데 공장 재개 뭐 이런 소식들은 있지만 지금이 당장 어렵다라는 소식들이 운송장비도 워낙 많이 들려와요. 당장 한 달의 기약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판매량에 따른 부품 수급도 지금 도저히 뭐 맞출 수가 없다. 예측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참 어렵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금 코스닥도 빠집니다. 0.36% 하락으로 잡히고 있는데 동시호가에서는 0.5%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가 하더니 쭉 빠지는데 일단은 완벽한 급락으로는 코스닥은 전환이 되진 않습니다. 수급을 잠깐 볼까요? 자, 수급 보시면
여기는 외국인이 사주긴 하는데 소폭이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펄어비스 빠지고요. 일단은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개별 종목 이슈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19 관련 또 소식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상승하던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폭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개별 종목 이슈, 뭐 여름 특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일부 종목들만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산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난 3월 9일에 1조 2천억 원, 3월 11일에 1조 정도 산 뒤에 1조 넘기게 매수한 건 오늘이 또 오랜만이고 한 1년 사이에 이 정도 매수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지금 빠졌고요. 또 개인들이 옳은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은 내일은 휴장이고요. 한 수요일쯤 가보면 바로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은 나왔다고 봐야죠. 예. 일단 저는 빠진다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인버스 이쪽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이거 시장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거기에서 일단 인버스에 대한 전략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으면 뭐 받는 게 있는 거고 산도 마찬가지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또 내리막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진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부분들이고 빠지게 되게 되면 분명히 악재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예정돼 있던 부분들이고 그 악재 때문에 시장이 영영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그때선 주식을 다시 사야 돼요. 분명히 시장은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기대감으로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개인들이 1조 6,978억 원을 샀고요. 외국인이 9,450억 원을 팔았고 기관은 8,048억 원을 현물 시장에서 이만큼을 판 겁니다. 주로 금융투자 쪽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잡히고요. 믿었던 연기금이 지금 4거래일 만에 2천억 원대를 매도로 잡았고요. 사모펀드도 팔고 있고 기타 법인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들이 사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흘러내리고요. 개인들은 일단은 사는 패턴이 밑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서 봤다 보니 지수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지수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지수 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많이 빠졌네요. 2.68%, 1895.3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코스닥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0.51% 적게 내린 건 아니죠. 641.90에 마감이 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10원 90전이나 올라가면서 1229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또 이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또 갈게요. 더구전자 6,200원에 비중 30%입니다. 더구전자 어떻게 할까요? 자, 더구전자 일단 매수 가격이 6,200원에 비중이 30%시면은 수익이시네요. 수익이시면은 여기선 그렇게 욕심을 안 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변동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일단 상승 폭이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시장은 1,840이 깨지게 되면 박스권을 깨요. 코스피의 박스권을 깨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더 빠질 거고 그러면 코스닥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에 지금 소형주로 잡혀 있는데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회사도 나쁘지 않고 뭐 흐름들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지금 조정받고 N자 목표치를 남겨진 상태에서 기관들이 좀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 결국은 얘도 조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 수익 정도가 되면 지금 6,200원에서 공략을 잘 하셨어요. 여기서 잘 하셨으면은 지금 정도에서 휴일 전에 왜냐면은 휴일 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외 선물도 굉장히 상황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악재들이 점점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해외 시장이 빠지게 되면 더구전자도 결국은
올라간 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산도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고 주게 되면 받는 것도 있고 받으면 또 주게 되는 것 이게 이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으면 절반 정도 조정받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반 정도를 챙기시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전량 다 지금 수익이니까 챙겼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겠다. 그런 전략이 일단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더구전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사람인 HR. 이쪽도 사실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수혜를 보는 업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때요? 마찬가지로 얘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야겠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사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조정 받으면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그러니까 이걸 약하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매수 가격이 좀 싸야 돼요. 지금 매수 가격이 27,600원, 좀 비싸죠.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예를 들어서 2만 원과 17,000원, 뭐 15,000원 사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싸게 사면 살수록 좋은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싸게는 아닙니다. 차트를 봤을 때에서 15,000원에서 2만 원 이하 정도면은 요거는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7,600원에서 공략해서 이거는 물릴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굳이 물릴 필요도 없고 물렸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직 손실이 10%가 넘어가진 않거든요. 다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현금이 있다라 그러면 손절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조정받으면 저는 다시 갈 걸로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결국은 밀릴 거여서 22,000원과 2만 원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할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손실을 보기 싫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는 전략이 일단 안전해 보입니다. 예, 사람인 HR 듣고 왔습니다. 액트로 지금 13,800원에 비중 15% 들어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차트 모양들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T 섹터 카메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IT를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 사실 액트로보다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이쪽은 사실 더 좋은 것들이 많죠. 왜냐면 이 시가총액이 94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IT 기업 큰 것들은 왜 가격이 비쌀까요? 당연히 그만큼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높고 가격도 비싼 것인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차트를 봤을 때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고점 대비 빠진 폭이 50%가 좀 넘었고요. 바닥에서 올라온 폭도 60%, 뭐 준수하네요. 생각보다는. 자, 그러면 대응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생겼죠, 뭐 지금. 그런데 지금 13,800원.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불리하게 우리가 항상 뭔가에 게임을 걸 때에서는 유리하게 게임을 걸어야 이기기가 쉬운데 이렇게 불리하게 게임을 걸게 되면 이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당연히 물리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벌써 손절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손절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로 많이 빠졌고 반등을 기다리는 거라면 차라리 한 차례 더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어차피 뭐 IT 부품주들 액트로가 대장은 아니겠지만 뭐 옵트론텍이 됐든 뭐 삼성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IT 뭐 모듈에 그 카메라 관련주가 뭐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얘도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단가만 낮춰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맞춰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맞춰놓는다는 얘기는 지금 비중이 15%니까 추가적으로 15%를 더 산다라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샀던 만큼은 다시 산다라는 가정에서 여기에서 물렸고 이쪽까지 만약에 6,000원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가 된다라 그러면 단가는 대략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맞춰놓는다라 그러면 분명히 이건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올 때까지 참기가 좀 어려울 거고 미리 들어가면 또 의미가 또 퇴색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거면 확실하게 바닥을 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 폭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1840이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좀 빠질 텐데 시장도 빠질 거고요. 그러면 1700의 지지가 될 건지 1600의 지지가 될 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 자금이 지금 뭐 풍부하고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건요. 돈이 1조가 넘거나 뭐 몇천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10억을 들어갔는데 900억이 있든 9천억이 남은 사람들한테 그 유리한 얘기고요.
대부분 개인들은 벌써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지금 지수가 1600이든 1500이든 1400이든 1000이 깨지면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함부로 사지 말고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사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 바닥으로 내려오면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S맥입니다. 1,495원에 비중 20%. 최근에 뭐 이 종목도 이슈가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차트는 굉장히 강했어요. 모양도 괜찮고 거래량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도 이중바닥 고점에서 이중바닥형 만들어놨죠.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세게 올라갔고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또 반등을 또 굉장히 세게 줬습니다. 그리고 또 빠졌다가 오늘도 지금 버티고 지금 움직여주는 게 종목이 세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1240원짜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1840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수가 폭락이 아니에요. 이게 깨져야 돼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1840달이 깨야 저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데 아직 안 깨졌고 이게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이 깨질지 그러니까 5월 5일 날 휴장되고 6일 날이 깨질지 7일 날이 깨질지 그건 가봐야 되지만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때 무너질 텐데 그거 무너지기 직전에서는 얘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매수 가격이 1,495원이면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고 다시 올라와서 1,600원이든 1,700원 올라오게 되면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결국은 시장은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단타를 쳐서 수익이 나오면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그러니까 지수가 1840이 깨지면 결국 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1,000원이 깨질 거예요. 그럼 차라리 1,000원이 깨지면 분할 매수로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어디가 깨지지 않으면 124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보유. 깨지면 손절하세요. 1240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했다가 수익이 나면 팔고 다시 싸게 사자. 이렇게 매매적인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S맥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91,300원에 비중 70%인데 넷마블 역시 뭐 언택트 있고요. 지금 빅히트 상장 이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오늘 장중에서 일단은 이슈가 좋은 게 하나가 생겼어요. 사실 근데 이게 먹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먹히진 않아요. 게임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그 핸드폰 그 결제 한도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늘었다는 이제 장중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돌았는데 사실 그 얘기에 비해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건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먹히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안 먹히니까 안 먹히는 대로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1,300원이시고 비중이 70%면 일단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고점이 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바닥에 있고 시가총액도 8조 1,00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거나 나쁜 종목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미 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9만 원이 깨져도 손절보다는 조금 더 버텨서 나중에 결국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받으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에 다음에서 조정받으면 일단 게임주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 관련주 게임주의 흐름들을 매매적으로 단타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아니고요.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1,700, 1,600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안 움직였던 쪽에서 보게 되면 게임주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고 움직이게 되면 그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손절보다는 일단은 9만 원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를 그리고 만약에 불안하 싶으면은 지금 수익이잖아요. 만약에 좀 더 올라오거나 9만 5천 원이나 뭐 지금 당장 정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9만 5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비중 좀 많이 좀 줄여놓고 나중에 오히려 더 빠지면 좀 더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될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넷마블 듣고 왔고요. 진원생명과학 한 종목만 짧게 갈게요. 13,300원에 비중 20%인데 이 종목이 잘 달리다가 유상증자 이슈로 폭락을 했죠. 모든 종목은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빠져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거의 뭐 이제 거의 끝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슈가 여태까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에서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보자들은 그걸 할 거면 다른 업종을 보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제약주들 지금 위치에서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매수하신 게 다 13,300원인데 보세요. 한번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바닥이 아니고 고점에 사서 물리죠.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손절 나올 때까지 더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많이 빠지게 된 다음에 개인들이 손절
손절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약주 다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이슈로 움직이는 것들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끝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등 중이면 손절하시고 추가 매수할 거면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반등 시 매도해보자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어린이날 휴장 관계로 잠시 쉬고요. 수요일 날 또 정규 장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